정원문화의 선진국, 유럽 150년 전통의 그 명성 그대로 국제정원박람회가 2013년 순천만에서 개최됩니다. 지친 심신을 힐링해주는 아름다운 정원 관람에서 생태와 환경, 문화가 어우러진 21세기 미래도시 체험까지 이제 미래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에서 확인하십시오.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평택시에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공청회가 개최됐습니다. 안성시가 유구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유구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에너지 전략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전력위기 비상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YBC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경기도 평택시 소식입니다. 평택시는 지난 11일 오후 3시 평택시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보도에 유진영 기자입니다. 이번 공청회는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 설명과 고도제한 완화 연구 소개, 항공기 소음 평가 단위 소개를 위한 것으로 시의회 의원과 국회의원 및 도의원, 전국연합회 임원 및 주민들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군용비행장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 이웃들이 학교에서, 가정에서, 사업 현장에서 소음에 시달리며 고통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소외된 피해 주민들이 문제 해결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피해 주민이 원하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데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오늘 공청회는 바로 이러한 시대적 사명에 따른 것으로 지속가능한 군용비행장 소음 방지 근본적인 대책인 군용비행장 주변 지역 소음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 제정을 위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갖다 책임지는 비행장 주변에 사는 사람들, 분명히 중앙정부 차원,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또한 대한민국 모두가 그 사람들의 어떤 고통을 좀 더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같이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국방부에서 지역 여론을 반영하지 않고 소음 대책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소음 피해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민간 항공기의 소음 대책 기준에도 어긋나므로 민간 항공기 수준인 75웨이클 이상 법률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평택시를 포함한 대부분의 군용비행기장 근처는 80웨이클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민간 항공기 수준인 75웨이클로 이렇게 형평에 맞게 맞춰야 되겠다. 뭐 그런 지역의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우리들의 뜻과 의지를 모아서 국회에 총원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이제 군 비행기에서 나는 소음은 일반 민간 항공기에서 나는 소음보다 훨씬 더 소음도도 높고 또 이제 피해도 더 이제 심각하게 느껴지게 돼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간 공항의 소음 피해는 이때까지 김포공항을 비롯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져 왔습니다만은 군 비행장은 한 번도 소음 피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이 법이 이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체계적으로 법에 의해서 집행이 되니까 주민들도 좀 더 쉽게 보상을 받을 수가 있게 되고 또 이제 실제로 보상받는 규모도 이제 예전보다 훨씬 더 나아지게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는 오늘 마련된 공청회를 통해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해 조속한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평택시 연합회는 지난 12일 오전 평택남부문예회관 소공연장에서 아동 청소년의 행복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복지시설 종사자와 교육지원청, 학부모 등 180여 명의 참여 속에서 제1회 지역아동센터 평택시 연합회 복지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 김순구 지평연 회장의 개회사와 김성기 평택시장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이날 지평연은 포럼을 하기 전에 국제대학교 사회복지과 김정기 학장과 평택시민신문 김기수 대표와 함께
세 개의 기관이 뜻을 모아 관내 아동 청소년 복지를 위해 협력하기 위한 협약식과 집행연 포럼위원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포럼에서 한국교육개발원 방과후 학교 김홍원 연구팀장은 기조 발표를 통해 초등 방과후 돌봄 강화 정책 및 지역사회 방과후 활동 서비스 제공 기관의 역할에 대해 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어 전국지역아동센터협회 성태숙 정책위원장의 질 높은 방과후 돌봄을 위한 학교와 지역아동센터의 네트워크 구축의 원칙과 필요성, 경기도 평택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 이승표 과장의 학교에서의 돌봄교실 운영 현황과 과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조혜연 총괄간사의 청소년 돌봄 서비스의 제도적 문제와 개선 방안에 대해 토론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국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진철 교수가 자장을 맡아 종합토론을 진행했으며 토론자들은 지역센터장들의 질의를 받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집행위원은요, 지역아동센터 평택시 연합회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돌보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돌볼 수 있느냐에 대한 이제 논의도 같이 하고요. 그 연합회이니까 오래된 기관들이 먼저 가면서 겪었던 이제 뭐 시행착오나 운영에 이제 어려웠던 점들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노하우로 쌓여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신생기관들에게 다시 겪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리고 하나가 돼서 평택시의 이제 어떤 뭐 건의할 사항이나 아니면 함께 연합해야 할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저희가 이제 오늘 포럼 이런 주제를 가지고 포럼한 게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가 처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것이 오늘 참 큰 의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평택에서 그 서로 좀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어떤 서비스들을 공유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윈윈 할 수 있는 모델을 하나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번 포럼은 관내 아동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민관복지시설들이 협력하여 학교, 가정, 복지시설 등의 네트워크의 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무엇보다 평택교육지원청의 협조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성시 소식입니다. 유구는 한우와 같은 방식으로 비육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실속 있는 쇠고기인데요. 이러한 유구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유구 페스티벌이 개최됐습니다. 지난 9일 내올 광장에서 한국낙농유구협회 주관으로 유구데이 10주년 행사의 일환인 착한 고기 국내산 유구 페스티벌이 개최됐습니다. 유구데이는 2004년 최초로 선포된 이래 올해 10주년을 맞이해 465농가에서 33,000여 두의 유구를 사육하는 유구 산업의 메카인 안성시가 유치해 개최하는 뜻있는 행사입니다. 이번 행사는 소비자들이 직접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 유구 시식 코너 및 캐릭터 포토존을 운영했으며 유구 할인 판매 행사로 저렴한 가격의 유구를 소비자에게 제공했습니다. 유구에 대해서 다시 알게 되고 싸게 고기를 많이 사게 돼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또한 10주년을 기념해 유구데이 10주년 기념 풍선 퍼포먼스와 CBS 라디오 공개방송 녹화가 진행됐으며 가수 박완규와 소찬희 등 축하 무대도 선보였습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안성시가 국내산 유구고기의 우수성을 알리는 허브기지 역할을 하길 기대해봅니다. 경기도 안성시민 1000여 명이 신중부 변전소 설치 반대를 위해 서울 상경투쟁을 벌였습니다. 지난 7일 변전소 반대 대책위원회 등 시민 1000여 명은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공사 본사 앞에서 신중부 변전소 설치를 반대하는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서울 상경투쟁은 지난 4월 25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항의 집회에서 시민들은 충청권에 전력을 공급하는 변전소를 안성시 금강면에 설치하겠다는 한전의 공색한 발상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한전은 변전소 입지 후보지에서 안성시를 제외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2010년 충북 청원에 계획했던 변전소를 2011년 충북 진천으로 변경하더니 이제 안성시에 설치하겠다는 한전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원칙도 기준도 없는 무능한 한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집회에 직접 참석한 황은석 안성시장은 충청도가 반대하니까 안성시에 하겠다는 식으로 시민을 농락할 수 있냐며 안성에 설치하겠다는 한전의 계획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대책위원회는 시민 8만여 명이 서명한 신중부 변전소 건립 반대 건의서를 한전에 전달했습니다. 광주광역시 소식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식품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합니다. 광주광역시가 에너지전략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력위기 비상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보도에 정영균 기자입니다. 광주시와 자치구는 식중독 발생 대응을 위한 비상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3,098곳과 유원지 주변 식품 적객업소 84곳, 대형 음식점 178곳 등 3,492곳을 대상으로 시, 구 합동위생점검과 식품수거 검사를 병행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세계 한상대회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식품 적객업소 영업장에서 위생관리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캠페인 실시, 개인위생관리를 위한 손씻기 요령 홍보활동 등을 실시합니다. 광주시는 시민들도 식중독 예방을 위해 손씻기와 익혀먹기, 끓여먹기 등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을 실천하고 안전한 식품 취급 요령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광주시가 지난 11일 전력위기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에너지 전략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1개 기관과 단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기관부터 먼저 피크 전력 분산을 위해 점심시간을 이동하고 7월 말과 8월 초에 집중되던 여름 휴가를 전력 피크 기간인 8월 둘째 주와 셋째 주 사이에 집중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문을 열고 냉방 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 지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자치구와 시민단체가 합동으로 절전지킴이를 구성해 계도 기간을 거쳐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와 함께 위반업소 명단을 언론에 공표합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실내 냉방 온도도 기준을 민감보다 2도씨 높은 28도씨 이상으로 설정하고 각 기관별 부단체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에너지전략대책본부를 구성해 시민들에게 SNS 전광판, 언론 등을 통해 전방위적인 절전 홍보 등을 실시합니다. 광주에서 YBC 뉴스 정용균입니다. 전라남도 소식입니다. 올여름 전력 대란이 우려됨에 따라 전라남도는 기업을 비롯한 전 도민이 전기 사용 30% 줄이기 운동을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대책본부를 구성해 실시한 전력 상황 점검에 나서는 한편 청산의 실내온도 28도 이상 유지 등 에너지 전략 실천 대책을 22개 시군에 전달했습니다. 또 각 가정과 유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기 사용량 30% 전략을 위한 범도민 운동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도는 올여름 무더위가 일찍 시작된 가운데 전력 대란이 우려됨에 따라 냉방 온도를 28도 이상으로 설정하고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라남도가 2012년부터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농장 사업이 농민들의 소득 창출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농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34개 농가의 2013년 3월 한 달 동안 소득을 분석한 결과 월 73만 1,000원의 수익이 창출돼 향후 20년간 월 60에서 70만 원 이상 소득을 안정적으로 올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도 40여 농가를 선정해 에너지 농장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에너지 농장 사업은 농어촌진흥기금을 농가당 1억 원 한도 연 1% 지원하며 농어촌 지역의 축사, 창고 등 건축물 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전력을 생산 판매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오산시 소식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최고의 공교육 가치를 실현해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교육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오산시는 청소년을 위한 멘토와 멘티 간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관내고등학교 500여 학생들은 지난 1일 오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특화 사업으로 운영하는 꿈찾기 멘토스쿨에서 자신의 생각과 꿈을 키웠는데요. 꿈이 있다면 운명을 뛰어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던 인재개발연구소 대표 커리어 코치
정철상 희망 멘토의 특강은 청소년들에게 비전을 수립하는 등불이 됐습니다. 대학생 멘토와의 만남은 간단한 지식과 정보를 교환하는 게 아니라 멘티들의 장래 희망과 대학 진로에 대해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멘토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산시 청소년들은 멘토스쿨을 통해 지역의 전문 직업인뿐만 아니라 대학 멘토들을 만나 입시를 준비하고 꿈을 찾는 데 실질적인 도움으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생활 속의 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하는 오산시가 중앙도서관 등 5개 단체의 후원으로 지붕 없는 도서관을 운영해 도심 속 찾아가는 문화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번 문화 콘서트는 지난 1일 주변 자연경관이 가장 수려한 세교지구 수변공원 내에서 경기도 신앙송협회와 오산대 이벤트 연출과의 공동 주관으로 다채롭게 펼쳐졌는데요. 제일 먼저 이인호 어린이와 광맨채 어린이 등이 청아한 목소리로 희망을 주는 시를 낭송했으며 성호고등학교 박소연 학생의 꽃구름 속에 등 노래와 신앙송이 공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중앙도서관은 지붕 없는 도서관 컨셉으로 엄마들이 추천하는 우리 아이 도서와 좋은 책 읽기, 구연동화, 한글서예가 서병구 선생의 가운 써주기 등 바람직한 도서 문화를 가꾸는 데 앞장섰습니다. 한편 다양한 재능 기부로 기획된 이번 문화 콘서트는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는 기쁨과 감동을 선물했으며 지역 주민에게는 평범한 이웃이 오산의 재능인으로 발굴되는 인적 자원의 공연장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YBC 종합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